여러분들 우리 교육에서 늘 화두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 행복한 교실입니다. 왜냐면 이제 학교 교육에서 가장 최소 단위, 셀에 해당되는 게 바로 교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의 교실마다에서 선생님과 제자들 사이에 또 학생과 학생들 간에 갈등이 없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교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평소에 해오고 있고, 제가 일선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실제로 그 전문가와 함께 실험적으로나마 시범 운영을 해본 적이 있고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 결국은 우리가 상대방과 어떤 상대방 간에 서로 쌍방 간에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사회생활이고 보니까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집에서 어떤 뭐 부모님과의 갈등이나 형제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받고 그런 스트레스가 교실에까지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것이 저로 이해가 안 된다든가 해서 또 다른 친구에게 이게 전이 될 수 있고요. 그럼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있어서는 안 될 폭력으로 이렇게 비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선생님께서 그 아이의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 말씀을 좀 이렇게 잘못했다든가 그 아이의 생각과 다른 것을 말씀했을 때는 생각지 않았던 어떤 그 거부 반응이랄까요?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니까 선생님과 아이들 간에도 또 생각지 않았던 갈등이 생길 수 있겠죠. 이러한 갈등 요인을 없애면 결국 교실에서의 갈등 요소가 없으니까 학업에도 더 전념할 수 있고요. 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러한 비인지적 능력의 향상도 크게 향상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두뇌 타입에 따라서 사고 유형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오래전에 영남대학교 의대 교수도 지냈고요. 그리고 자신이 번 돈을 다 사지를 털어서 두뇌 연구소를 설립해서 두뇌 연구를 하다가 갑자기 폐혈증으로 저 세상을 떠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박형배 박사라고요. 이 정신학계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그러한 아주 진솔한 학자죠. 이 사람과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의 교육을 좀 바꿔보자. 그러기 위해서 그 토대가 되는 바로 학교에서의 어떤 갈등 요인을 없애는 것, 행복한 교실, 쉽게 해서 행복교실 사업을 저와 같이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아실 거는요. 각 사람마다, 각자마다 그 두뇌의 타입이, 사고 유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경생리학적 접근을 얘기하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대단히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공유하면서 제가 박형배 박사랑 같이 시범적으로 사업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우선 여러분들에게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뭐죠?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볼 그런 자료인데요.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 인간 두뇌 사고 유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보이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뇌를 좌뇌, 우뇌, 그다음에 세분화해서 좌측의 전뇌와 후뇌, 우측의 전뇌와 후뇌로 나눴을 때요. 어디가 우성에 따라서 사람의 사고 유형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자, 보시죠.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제가 이게 따올 때 좀 이렇게 좀 매끄럽게 따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만들었던 시범 사업의 보고서에 있는 한 면을 그냥 따왔습니다. 이 관련 그림을 어디 잘 저장해 놨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좌측 전뇌가 발달한 사람은요. 그 사고 유형이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이고 수학적, 그다음에 경쟁 본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기획력이 뛰어납니다. 자, 그럼 대략 이 좌측 전뇌 우성인 사람이 어떤 분야에 종사하면 좋은지를 알 수 있겠죠. 목표 지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좌측 후뇌인 사람은, 좌측 후뇌가 우성인 사람은요. 굉장히 원칙적이에요. 원칙 지향적이다. 그래서 순차적, 절차적인 걸 중시 여기고요. 책임감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일관성과 세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좌측 후뇌가 발달한 사람들은 재밌는 것이 좀 뭔가 바꾸려고 하는 거를 거부하는 게 좀 강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보면 상사가 예를 들면 이거를 한번 고쳐놓은 게 어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네 하고 와서 그대로 가져가는 타입. 이게 바로 좌측 후뇌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런 사람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특성입니다. 나쁘다 좋다가 아닙니다. 앞에 얘기했던 이 좌측 전뇌는
그래서 그 우리 소위 말하는 그 교과 성적 좋은 애들, 우리 그런 사람들의 타입이 바로 요 좌측 전내 타입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우측 전내가 발달한 사람은요, 어떤 그 변화와 창조지향적인 그런 그 두뇌를 가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 예술성이 좀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호기심이 많고, 그다음에 시각 능력, 공감적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그 어떤 보고 기억하는 거, 그래서 글자도 심지어는 그림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아주 특이한 그런 타입이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이제 우측 분해가 발달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요, 굉장히 감성지향적입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아주 풍부하다랄까요? 마음이 약하고, 그다음에 화합적이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배려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강한 그런 아주 특이한 그런 두뇌 타입이 바로 우측 분해 우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정서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다음에 영적인 거, 종교적인 게 강하고, 그다음에 보살핌, 그다음에 상호 교감, 그래서 이제 음악, 무용 이런 데 좀 재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비경쟁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좋은 면이 많은 그런 두뇌 타입이 바로 우측 분해인데, 이런 분들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의 경우에 만약에 이제 자기가 어떤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말이죠. 그 희망이 없다. hopeless, helpless, 도움을 받을 데가 없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취하곤 하는 그런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우측 후뇌 타입입니다. 좀 여러분들 뭐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좌측 전뇌와 우측 후뇌는 상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급에서 아이들을 짝을 지어줄 때도요, 이 검사를 해가지고 이 자료를 선생님들이 갖고 있으면 상담을 할 때도 좋고 서로 좋거든요. 그래서 이쪽 아이와 이 아이는요, 철길은 수평이다. 이런 걸 가지고도 아니다, 그렇다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관계죠. 그런데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건 뭐죠? 그렇죠. 어떤 학급이 있으면 그 학급의 아이들의 두뇌 타입을 전부 다 이렇게 도식화해서 교실에다 붙여줘 봤어요. 그러면 누구는 좌측 전뇌고 누구는 우측 후뇌가 우성이라는 걸 알죠. 아이들이 서로가 친구를. 그리고 자기들이 검사하면서 읽어본 게 있으니까 또 이런 요와 같은 그림을 이제 판넬을 만들어서 교실에 또 하나 걸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이제 교육을 해주기를 선생님께서 바로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다르다는 거 하는 것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우측은의 타입이 사고하는 방식이 좌측 전뇌가 우성인 아이가 볼 때는 답답하고 쟤는 왜 저렇게 바보 같을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쪽 좌측 전뇌를 보면 너무 좀 나하고는 달라. 이기적이고 너무 따져.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너는 나하고 다르니까 배척해야 돼. 이게 아니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쟤는 두뇌 타입에서 저래서 그 사고방식이 다른 거지 나하고 무슨 싸우려고 하거나 나하고 갈등을 조장하려고 하는 사이가 아니야. 이런 걸 이해하게 되면 결국 갈등 요소가 없어지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 말이죠. 바로 그거를 노리는 겁니다. 간단하죠. 얘기는 복잡하면서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부부 간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뇌 타입 검사를 할 때는 아이들만 하기보다는 부모님들도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과 자식 간에, 왜냐면 아버지가 좌측 전뇌 타입이고 뭐 대단히 뭐 공부도 잘하고 뭐 잘 나가요. 근데 자녀가 만약에 우측 분해라고 칩시다. 얘가 수학 같은 거 잘 못하네요. 뭐 잘하는 애도 있습니다만 이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요, 이 아이의 두뇌 타입도 모르고 너는 뭐 이것도 모르냐. 어? 아빠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이를 무시하거나 그래요. 그러면 결국 부자지간에 또는 부녀지간에 갈등이 생기죠. 엄마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집에서의 갈등 요소도 최소화하는 것이 결국 학교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도 두뇌 타입을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아이와 상담을 할 때 이 아이가 우측 전뇌 타입이지. 그러면 그 아이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상담을 할 때 상담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냥 만나가지고 그냥 아무에게나 이 두뇌 타입에 맞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결국은 교육 효과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생리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학생들의 두뇌 타입을 전부 다 검사를 하고,
그걸 본인들에게 알려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고, 왜냐면 어느 게 나쁘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특성일 뿐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 아이들의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면서 아이들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아이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또 더 할 수 있다면 부모님들도 조사를 해서 알려드리면 결국 부모님들도 이해가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는 시범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혜택을 받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 2년 동안 해보니까요. 그 보고서를 하나 썼는데 당시에 교육감이 한번 그 학교에 오셨길래 드렸더니 깜짝 놀래요. 그분이 이제 교육학자 출신이니까 야, 이거를 교육청에서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뭐 어떻게 반응이 좀 없으시더라고요. 다른 사업에 좀 매진하시면서 감탄만 하고 그걸 끝났습니다. 이게 지금 시일이 지났지만 제가 교육감이라면 바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갈등 요소 없이 잘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학부모님들까지 해드린다면 결국 가정의 화목, 그것이 이어져서 교실의 행복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저는 피고 있고 지금도 이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책도 하나 번역을 해놨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감수해주기로 했는데 유명을 달리해서 결국 출판 직전에 지금 스톱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제 학과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타입이 바로 이 좌측 전뇌가 우성인 아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참 요 얘기는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현재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많은 숫자가 다 요 좌측 전뇌 우성입니다. 소위 말해서 공부를 얼마쯤 했으니까 선생님이 됐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타입은 바로 이 좌측 전뇌 우성인 아이들에게 유리하게 또는 좌측 후뇌인 아이들에게 유리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측 뇌가 발달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 방식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소외되는 거예요. 학교에 오는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일개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도 어쩌면 작아요. 바로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냥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에 만나서 그냥 수업만 해주면 다 교육이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긴 시간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 두뇌 사고 유형에 따라서 사고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잘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면 교실에서의 갈등 요소를 없애고 행복한 교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선생님과 아이들이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 것,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11가지 교육에 대한 지향점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성적 부진이 실패자로 인식되지 않는 교육이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과 아이들이 행복한 교실이 되는 그런 교육,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료를 공유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자료 보신 적 거의 없을 거예요. 저하고 같이 근무하신 선생님들은 아십니다만, 그래서 저는 아주 소중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행복교실에 대한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에도 뭐 행복교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학과에서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접근하는 방식은 저하고는 전혀 근본적으로 다르더라고요.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소개드린 이 두뇌 타입 어떤 그 유형에 따른 아이들 지도 방법 개선이라든가 이것을 빨리 국가가 나서서 해줘야 될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